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책은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건축에 관한 책인데, 건물, 저도 지금 건물 안에 있고 우리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예전에 좀 넓은 범위에서 이 건축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뤘던 빌트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이 인간한테 건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당연히 우리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에서 문화가 가장 급진적으로 바뀌었던 시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의 기초를 닦은 시기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보려면 당연히 그 시기에 건축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오늘의 책은 김소연의 경성의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는 해입니다. 이 1910년 이후로 36년 동안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살 사람은 살아야 되고, 또 일본이 가져온 이 신식 근대 문화라고 하는 게 일본의 통치와 함께 우리 삶 곳곳에 또 녹아들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또 사람이 살고 일하는 이 공간이라는 걸 만드는 건축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곳곳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소재와 공법들을 이용한 건물들이 곳곳에 이제 세워지고 들어서고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경성고공, 경성고등공업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조선의 근대 건축물을 세우는 이 현장에서 일을 할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가 세운 곳이고요. 게다가 재학생 상당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도 약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이제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는 조선인을 의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일본인 학생의 제한을 둔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상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이 경성고공을 졸업한 조선인들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취직을 해서 관주도의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합니다. 이런 관주도의 프로젝트,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 근대 건축의 선구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를 다루는 문화 콘텐츠들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들이 지은 건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허 벌판에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건물들은 낯이 익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화 콘텐츠 같은 데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낯이 익지만, 이 건물들을 지은 사람들, 이 건물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 다소 낯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다루는 책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김소연의 경성의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굉장히 여러 건축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간 신문 칼럼 연재를 묶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의 생애를 책의 기준으로 20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짧게 다루면서, 이 건축가는 어떤 건물을 세웠고 어떤 건물을 설계했고 이 건물은 간략하게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건물이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굉장히 잘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경성공업고등학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성고공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경성고공은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총독부가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1922년에 경성고공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업전문학교였다가 이제 고등공업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광복되기 직전에 잠깐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공전으로 바뀌었다가 뭐 이제 그 뒤에는 해방이 되었으니까 뭐 없어진 교육기관이 됐는데, 경성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오래 남아 있어서 보통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른바 근대적인 서양 건축물을 세우는 기술을 배워서 이 조선 곳곳에 그런 건축물들을 세우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는 이른바 이 스펙터클,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의 전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활동하는 건물들이 대체로 뭐 단층, 2층, 뭐 3층 요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5층, 10층짜리 굉장히 큰 건물들을 세워서 이른바 이 근대적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조선인들을 압도하는 뭐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그때까지 있었던 뭐 이른바 조선적인 그 전근대적인 건축 문화를 바꿔서 근대 문화를 이식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의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한 조선인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경성고공에서 배우는 그 건축 기술과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가? 과연 이 기술과 방식이 한반도라고 하는 문화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근대적 건축 양식, 이 근대적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기 없는 건축물이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전통을 너무 고수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비합리적인 건축물을 짓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건축가들은 이 고민의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건축물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양식은 아무래도 마당이겠죠.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가운데를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방식. 뭐 시골 같은 데서 한옥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볼 수 있는 양식인데, 그리고 뭐 이 각 건물들은 다 떨어져 있고, 이걸 없애버리고 건물의 중간에, 그러니까 그 대지의 중간에 건물을 짓고 양쪽 이 겉에 공간을 쓰는 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궁전을 갔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또 복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근대적 전환을 추구하는 건축가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에 철도라고 하는 굉장히 근대의 어떤 첨단을 보여주는 그 것에다가 한옥 양식을 접목시켜서 철도 역사를 짓는 이런 것들을, 이런 양식 건축물들을 보여줘서 이 한옥의 멋을 철도역에 내는 이런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굉장히 각 시기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양식들, 뭐 그 미술 시간에 배우는 말들 있잖아요. 뭐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 뭐 모더니즘 양식,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것들이 서양의 역사에서는 시기마다 유행하는 양식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게 한꺼번에 확 다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이걸 이제 경성고공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러저러 섞어서 우리가 서양 건축물을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다양한 양식들이 혼재된 건축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재된 양식들은 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있죠. 역사 오래된 대학들. 뭐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대학들, 그 대학들에 있는 오래된 건물에 이런 양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경성고공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조선의 건축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의 세력 확장, 특히 이제 만주 쪽으로의 세력 확장을 따라서 만주로 진출해서 만주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험으로서의 어떤 건축이 지니는 다양성만큼이나 이 책 안에 등장하는 건축가들의 삶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사는 집을 동시에 지어주는 건축가. 하지만 결국 본인은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축가, 박길룡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조선 민족운동의 중심, 이 천도교라는 종교 아시죠? 독립운동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죠. 이 종교의 본당, 지금도 남아있는 이 천도교 본당을 설계한 사람이 일본인이라고 하네요. 나카무라 요시헤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천도교 본당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민족운동의 본산인 종교의 본당을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인에게 그 종교가 건축 설계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경성고공 출신은 아니지만 선교사 인맥을 통해서 이제 맨몸으로,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없이 정말 그 집을 짓는 맨 하층 노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의 반열에 오른 강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다 있는 인물들입니다. 강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거리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기독교계 미션 스쿨들의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대표 작품이 다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이런 건축가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이 여러 건축가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침략자 일본 대 저항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떤 구도를 넘어서 일제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를 좀 더 폭넓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김소연의 경성의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들고 와 보았습니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책이나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건 아니고요. 종로 걷기입니다. 종로 한복판, 그러니까 종각, 종로 3가 이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냥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해보시는 겁니다. 현재 종로는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고 옛날 건물들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막골 정리사업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되어 가죠. 근데 개발이 조금 덜 된 지역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그 건축가들이 지은 건물들 상당수는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그 모습, 일제시대 때 지었던 그 모습을 거의 70,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츠코시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화신백화점과 함께 일제시대 경성에 있었던 대표적인 백화점이죠. 네, 화신백화점은 이제 지금은 무너져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종각역 보신각 사거리 한복판에 있었던 것인데, 근데 미츠코시 백화점과 조지아 백화점은 아직도 그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신세계 본점이 됐고요. 조지아 백화점은 그 롯데 명동 영플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의 형태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있습니다. 또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한국은행,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것도 옛날에는 그 조선 총독부의 어떤 기능을 하던 그런 건물로 쓰였던 건물이 아직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 책 안에 등장하는 건축가들이 이제 사무실로 썼던 건물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 이 책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지금 남아있는 가게를 이렇게 찰칵 찍어 놨는데, 뭐 2층, 3층짜리 건물인데, 뭐 그 건물 2층에 뭐 누구누구 건축 사무소가 있었다. 이런 소개들이 책 안에 담겨 있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나 이거 종로 다니면서 봤던 건물인데, 요 건물 2층에 그 사람의 사무소가 있었다고? 신기하죠. 또 우리가 지금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뭐 북촌, 서촌, 익선동에 있는 이 건물들, 요 건물들이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지붕만 보면 한옥이네 이제 싶지만, 그 건물들 중에 상당수는 역시나 그 한옥 스타일을 전미한 근대식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익선동, 북촌, 서촌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 일제 시기에 지어진 이른바 한양 절충식이라고 하는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종로를 걸으면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 건축가에 대한 설명, 건축물에 대한 설명들을 아직도 직접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종로 걷기입니다. 한번 거닐면서 모던 거리 되셔가지고 그런 향취, 일제시대 근대의 향취를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성의 건축가들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팀 베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 매우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아주 짤막하지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팀 베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